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학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네. 오늘 유달리 밝아 보이시는데요. 아니면은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예, 좋은 일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럼 그런 좋은 일 저한테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오늘 방송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에 네. 그 좋은 얘기들 다 에너지를 넣어서 네. 청취자분들이 기분 좋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이길래 네.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라고까지 얘기하셨을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 전설의 술고향이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영월의 추천 그리고 이제 울진의 추천대, 평양의 주암산 이런 유래를 말씀드렸잖아요. 지명에 대한. 네. 원래 오늘은 전설의 술 문학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갑작스럽게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네.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주류 관련된 규제 완화 법안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시사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주류 규제 완화가 우리의 실상이 좀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진짜 시사라고 하는 의미에 딱 맞게 맞습니다. 역사가 아닌 시사를 얘기해 주시기로 하셨다. 이제 이 말씀이신데요. 주류 규제 완화를 한 이유는 뭐죠? 네, 뭐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수입 주류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내 주류는 한 2.5% 정도 감소를 했는데 네. 수입 주류가 생산량으로 한 24% 이상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주류가 엄청나게 밀려 들어온 거죠. 우리 술 맛이 바뀌었다, 술 입맛이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 이럴 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여튼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술을 일반 음식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또 주류 취향이나 이런 소비 패턴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마시고 취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자기 취향을 따라가는 그런 술 문화가 계속 커지면서 기존에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주류 제조사들은 어쨌든 싸게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잖아요. 거기서 좀 탈피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주류 산업에 대한 회색 및 산업적으로 약해져가는 모습을 반영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한번 제도역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번에 규제 완화가 발표됐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따 또 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의 수준에 주류 회사들이 못 따라가고 맞습니다. 너무 독점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술 좋은 술을 개발하는데 너무 게을렀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곱지 않은 시선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경제 성장만 추구하다 보니까 늘 수치로만 봤잖아요. 매출이 얼마고 얼만큼 많이 마셨고 얼만큼 원료를 적게 써야 되고 이런 거 보다 보니 결국은 좋은 원료를 가지고 좋은 술을 만들려고 하는 문화가 지극히 적었던 거죠. 그래서 또 살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뭐 그런 측면도 뭐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비자 접근성을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려되는 지점도 있긴 하지만 뭐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좀 맥주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상입니다. 한마디로 맥주 회사에서 맥주 샴푸, 맥주 린스가 나올 수 있는 법제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막걸리 양조장에서는 막걸리 에센스, 청주 에센스, 그리고 쌀로 만든 주스, 그리고 술빵, 막걸리 장아찌까지도 나올 수 있게끔 이번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업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럼 맥주 양조장에서 샴푸나 린스 만드는 건 이건 뭐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맥주 장아찌나 아니면 맥주 회사, 주류 회사가 간장을 담급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샴푸를 만듭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된 걸 보면요. 주류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공정, 그 공정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게끔 되었는데요. 이게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뭐 당연히 효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맥주 효모가 어디에 좋냐면 탈모 방지에 좋습니다. 맥주로 그
탈모 방지약 뭐 맥주 효모. 효모로 만든다는 네.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맥주 양조장으로 아예 효모를 얻으러 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굉장히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맥주 효모로 만들었다는 실은 탈모 방지 샴푸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네. 그래서 이 효모를 가지고 샴푸와 린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만들길 바라고 있고요. 예. 아, 연관성이 있군요. 이렇게 그렇죠. 또 설명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화장품 회사를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 그 여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화장품 메이커 중에서 이제 프리미엄 화장품 메이커 중에 이제 SK 땡땡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일본. 그렇죠. 예, 그렇죠. SK. 예. 근데 그 SK 땡땡 그 에센스가 주요 그 원재료가 뭐냐면 네. 일본 청주에서 가져온 발효액입니다. 그거 몰랐어요. 네, 왜냐면은 일본 네. 청주의 장인의 손을 보니까 맨날 그 술을 만지는 그 장인의 손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이건 정말입니다. 네. 네, 그것에 착안을 해서 일본 청주의 발효를 가지고 만든 화장품이 SK 땡땡의 에센스인데, 또 우리는 더 좋은 술이 있잖아요. 일본 청주보다 훨씬 더 영양이 풍부하고, 예. 그렇죠. 막걸리 아닙니까? 네. 네, 그렇다면 뭐냐? 막걸리를 이제 에센스 화장품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네. 뭐 발효액이라든가 아니면 네. 효모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만드는 거 네. 외에 네. 화학적인 네. 샴푸나 린스는 굳이 뭐 만들 필요도 없겠지만 경쟁력이 떨어져서 근데 그런 것도 만들 수 같이 있기는 한 거예요. 협업해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있기는 한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전에는 협업밖에 못했다면 네. 이제는 아예 아예 자체 내 회사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무슨 네. 뭐 유명한 맥주들 많잖아요. 카 무슨 땡, 예. 태 무슨 땡, 네. 뭐 카땡 샴푸, 뭐 태땡 린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네. 재밌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앞서 뭐 무슨 장아찌도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양조장에서 장아찌 이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요즘에는 반찬 같은 류들을 굉장히 많이 집에서 주문해서 많이 맞습니다. 먹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실은 이렇게 예전에 전통 시장을 가면요. 네. 단무지 같은 걸 팔 때 그 긴 물을 가지고 네. 뭔가 그 큰 통에 탁 꼽아놨었어요. 예. 꼽아놓고 그 위에 뭔가 이렇게 그 누리끼리한 그 겨 같은 그 촉촉이 적셔져 있는 겨 같은 거에 꼽아놨는데 네. 실은 그게 뭐였냐면은 그 막걸리 같은 걸 짜고 난 다음에 남은 술지개미. 예, 그러니까 고형물이었던 거예요. 네네. 예, 거기에 꼽아놓고 그냥 숙성을 시켰던 거죠. 왜냐, 알코올이 있으니까 보존이 잘 되고, 그리고 그냥 영양분이 있으니까 숙성도 잘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못 만들었는데 이런 걸 이제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막걸리 양조장들이. 아니 그 저희 청취자 강명님께서요. 네. 독일 맥주회사 직원분들은 대머리도 없고 머리숱도 많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사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설이 많습니다. 그런 설이 많습니다. 술 담그시는 분들의 네. 손이 곱다고 하는 건 지금 또 말씀해 네, 주시긴 네. 하셨는데 진짜 사실이면은 거기서 네. 착안해가지고 또 그런 거 만드는 실은 거 거기서 아닐까. 착안이 된 거예요. 왜 독일 맥주 양조장 분들은 왜 대머리가 별로 없을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이게 사실 믿거나 말 거나 진짜 사실인지 제가 잘 몰라서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다시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류 규제 완화로 또 어떤 상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막걸리 같은 경우는 이 최종적으로 막걸리 나오기 전에 단계가 뭐냐면은 네. 쌀 주스예요. 쌀 주스. 네. 옛날에 뭐 쌀로 만든 주스 같은 거 제가 본 적은 있어요. 뭐 아침 해 무슨 땡해가 네네. 있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그 쌀 주스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뭐에 제일 가깝냐면 식혜랑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식혜나 쌀 주스 같은 형태도 이제 막걸리 양조장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 막걸리 술빵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양조장에서. 그러니까 종합 주류 문화 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제도적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거죠. 주류 회사들은 진짜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 쌍술도 환영했는데 이제 그 준비 안 한 것들은 뒤질 것이고, 네, 여기서부터가 실은 이제부터는 역전으로 내가 가느냐 아니면 뒤처지느냐, 네, 이 지금 그 기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아픈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술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 것만 하시지 말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근데 흔히 OEM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주류 위탁 제조도 굉장히 쉬워진다고요. 네네네. 이게 소비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자사의 술은 자사의 공장에서만 만들어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제품을 다른 공장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소주 중에서 유명한 우리 땡 이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제품을 뭐 처음 땡땡이라는 소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장에서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설의 공장을 교환은 안 할 겁니다. 예. 뭐 이렇게 큰 겹들은 안 하겠지만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실은 수제 맥주 양조장이 많이 생겼는데 네. 이 관련 시설이 부족하고 대형 설비를 들여놓기에는 돈이 많이 너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회사 공장에서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히 캔 맥주 같은 경우는 아예 수입을 해버렸어요, 그냥. 네. 네. 자기들이 안 만들고. 네,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그걸 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외화가 나가게 되고 결국은 한국산 크래프트 맥주, 수제 맥주가 아니게 된 거죠. 네. 근데 또 어떤 것들은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설비는 가지고 있는데 이 설비가 또 그만큼 안 팔리다 보니까 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또 뭐냐면은 네. 뭐 수제 맥주 양조장 같은 경우에는 실은 2014년도에 그 기존의 하우스 맥주라 그래가지고 하우스 그러니까 식당 안에서 맥주를 팔 수 있었는데 2014년도부터 법 개정이 되면서 유통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두 개밖에 없던 이런 곳들이 120개까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커지다 보니까 네. 실은 거기에 이제 이태원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실은 있는 거죠. 지금 소비자들도 많이 이제 달라져가지고요. 수제 맥주도 지금 편의점에서 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주 뭐 제주 뭐 있죠. 예. 근데 그 안에 있는 수제 맥주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은 그래도 중견급 수제 맥주들이. 일반 정말 작은 데들은 그런 캔 시설이 어려운 거죠. 네네. 근데 앞으로는 그것이 가능하게끔 된다. 아, 그러면은 지금 네. 작은 뭐 와이너리나 네.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맥주를 그 제조하는 브루어리라든가 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그러면은 네. 주류 규제 완화로 네. 이 다양한 수제 맥주들이 등장하게 되면 네. 네. 그러면은 술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다양해질 가능성이 그렇죠. 다양성에서 있다고 굉장히 봐야겠군요. 시장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OEM 같은 게 되면은 그 치킨 프랜차이즈 하시는 그런 데들도 자사 맥주를 많이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아, 네. 지금 치킨 배달할 때 치킨 가격만큼의 맥주는 네. 배달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 바뀌었죠. 예, 네, 그런 그렇게 바뀌었죠.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류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은 예.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치킨을 샀다 그러면은 맥주도 2만 원 미만으로는 배달이 네. 가능한 거예요. 예. 많이 팔리다 보면은 결국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 뭐 페리카 땡, 뭐 네, 네. 교땡, 뭐 BH 땡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오리지널 치킨 맥주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팔 수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렇게 본격적인 OEM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양조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작은 거라도. 네네.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크래프트 맥주라든지 추가적으로 맥주 양조장을 만드는 곳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거는 뭐 설비 투자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 수도 있으니까. 작은 것은요. 네, 작은 것은 뭐 정말로 큰 돈이 안 들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주류 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지금 커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주류 배달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제까지 치킨에 맥주 정도였다면은 이제는 좀 페어링해서 삼겹살에 뭐 소주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그 스테이크 와인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다만 소용량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일단은 지금 어쨌든 한국의 문화가 예. 전 세계적으로 뭐 K컬처다 그래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동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주류만은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주류 제조기업에서 주류 문화기업으로 이 많은 특히 대기업 쪽에서 많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이렇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서 청소년들한테 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우려의 목소리도 그렇죠. 있어요. 네네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일단 인터넷으로 주문하게 되면은 주민번호 등이 다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상당히 예비가 돼 있는 상태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관련된 폐해가 많아진다면은 실은 이 규제 완화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홍콩 같은 경우가 그 와인에 대한 주세를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몇 년 전에. 왜 없앴냐면은 음주운전 비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류를 좋게 즐기면서 조심한다면 이 주류 문화 산업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유난히 다른 날